자, 안녕하십니까. 71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 그리고, 자, 보시면, 지금 회원 테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죠? 메일 발송, 이벤트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서브쿼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조인을 하고, 지금 이 안에서 이벤트와 메일 발송 일자를 지금 조인을 하는 거 보면 이벤트 아이디로 지금 조인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B 이벤트의 시작 일자가 2014년 10월 1일 이후다. 예, 이후에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A랑 C 회원이랑 이거랑 이제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이벤트들의 숫자보다 작은 어떤 조건의 데이터를 찾는 건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벤트 시작 일자가 10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초과하는 그런 큰 이벤트를 기준으로 한 차례라도 이메일 발송이 누락된 회원의 목록을 추출하는 SQL이에요. 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시작 일자가 10월 1일과 같거나 큰 대상으로 이메일이 발송된 기록이 있는 모든 회원을 추출하는 SQL은 아니고, 이거는 이메일 발송이 누락된 걸 찾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2번 니은을 제거하고 이걸 빼겠다는 거죠. 이걸 빼고 이건 기억입니다. 기억의 이그지스트 연산을 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과가 동일할까요? 예, 동일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 디귿은, 이 디귿은 이벤트 일자가 2014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 건수와 그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를 비교하는 그런 로직이죠. 해빙, 그러니까 걸러내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2014년 10월 1일보다 크거나 같은 똑같은 조건이 있죠. 똑같은 조건의 이벤트 숫자가 예를 들어서 5예요. 5개예요. 5개면 이 모든 메일 발송의 건수가 5개가 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뭐 4개나 3개나 2개나 1개다.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누락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룹바이 및 직계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해빙절을 사용했으므로 SQL이 실행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는 아닙니다. 네. 요것과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한 지금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자, 72번 문제.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단일행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가 항상 한 건 또는 그 이하인 서브 쿼리로 in과 올 등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꼬였어요. 요런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다중행 서브 쿼리, 그러니까 여러 행이 나오는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는 단일행 서브 쿼리의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관 서브 쿼리는 주로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비연관 서브 쿼리가 주로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틀린 설명이에요. 서브 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에 읽힌 데이터에 대해 서브 쿼리에서 항상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메인 쿼리의 결과가 이제 서브 쿼리로 올 수도 있고요. 참조할 수도 있고 서브 쿼리 결과를 메인 쿼리로 참조시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극단적인 대답은 예,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아래 SQL 한번 볼까요? 우리. 네. 한번 보면, 자, 프롬절부터 읽으라고 했죠. 부서와 사원 테이블을 조인을 하려고 해요. 그죠? 요까지가 이렇게 조인을 하는 건데, 지금 사원 보면 2014년도 입사년도의 사원들과 그다음에 부서를 조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그지스트를 하는데 부서 번호와 부서 번호 이렇게 해서 사원 테이블에 있는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 존재를 하는 그런 데이터만 추출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원번호, 사원명, 부서번호, 부서명, 그 다음에 카운트 아스타 부양가족 Y, 사원번호는 사원번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몇 명이 있고 그 몇 명이 있는 각 사원 2014년도에 입사한 사원들의 무슨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를 찾아보는 그런 SQL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위 SQL은 다중행 연관 서브 쿼리, 단일행 연관 서브 쿼리, 인라인 뷰가 사용되었다. 요 부분이 인라인 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중행 연관 서브 쿼리, 그 다음에 단일행 연관 서브 쿼리, 요렇게 됩니다. 예. 이게 다중행 연관 서브 쿼리, 이게 여러 행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인라인 뷰. 네. 가 사용이 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셀렉트절에서 사용된 서브 쿼리는 얘죠, 얘.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도 하고, 그죠? 이러한 형태의 서브 쿼리는 조인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스칼라 서브 쿼리는 무조건 조인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네. 웨어절에 있는 서브 쿼리에 사원 테이블 검색 조건으로 입사년도 조건을 프롬절에 있는 서브 쿼리와 동일하게 추가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미 프롬절에 2014년 넣어놨고, 그 다음에 얘는 이너 조인이죠. 이너 조인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이 조건을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프롬절에 있는 서브 쿼리는 동적 뷰, 인라인 뷰라고도 하고, SQL 문장 중 테이블명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할 때 평가 대상 상품, 자, 평가 대상 상품에 대한 품질 평가 항목별, 최종 평가 결과를 출력하는 SQL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상품이 뭐 A, B, C, D가 있을 거고,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얘는 뭐 이렇게 평가할 거고, 쟤는 뭐 정성적 평가를 할 거고, 어떤 평가를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상품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 때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결과, 평가 대상 상품,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을 지금 A랑 B가 뭐죠? 결과와 상품을 상품 아이디로 조인을 했고, 결과와 상품. 그리고 그 다음 뭐죠? 품질 평가 항목. 품질 평가 항목이 C예요. 평가 항목으로 이렇게 조인을 했고요. 그다음 평가 회차로
A와 D를 조인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평가 회차. 자, 이거는 최종 평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맥스 값, 그러니까 평가 회차에 대한 어떤 맥스 값을 출력을 해야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평가 회차의 맥스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중에서 평가 회차가 가장 큰 걸 가지고 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조인 웨어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대상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확한 평가 회차가 아니다. 예. 그래서 틀린 거. 그다음에 2번 보면 역시 똑같은 항목들을 조인을 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거는 조인 키가 이렇게 들어왔죠. 조인 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조인 키가 들어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 평가 결과에서 상품 아이디별로 연결하고 평가 항목별로 연결을 해가지고 항목별 마지막 평가 회차를 맥스로 찾아내고 있죠. 네. 그래서 해당 평가 회차에서 그 맥스 값이랑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가 회차가 1, 2, 3이야. 그러면 1번은 안 나오고 그죠? 2번 또 안 나오고 3번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맥스 값이 3번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 스칼라 서브 쿼리 그냥 또는 그냥 서브 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는 뭐 연관 서브 쿼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내용을 출력을 해줄 수 있다. 자, 3번 같은 경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조인까지는 잘 됐어요. 조인까지는 잘 됐는데 여기에서 그룹 바이 상품 아이디, 상품명, 평가 아이디, 뭐 평가 항목명 이거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아마 맥스로 내겠죠. 예. 이렇게 맥스를 내게 되면 특정 회차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평가 결과 엔터티의 평가 회차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있는 엔터티 이 여기에 있는 엔터티의 각 속성별 개별 맥스 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항목은 아니다 라는 거고 4번 또 비슷합니다. 4번도 우리가 상품 아이디, 상품 평가 아이디별로 개별 맥스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뷰 1번. 1번은 보니까 뷰는 단지 정의만 가지고 있고 실행 시점에 대한 질의를 제작성하여 수행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SQL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뷰는. 그래서 그때그때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바로 뷰입니다. 네, 맞는 설명. 뷰는 복잡한 SQL을 문장을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으며 반면에 테이블 구조가 변경되면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자, 이 뷰의 장점에는 테이블 구조가 변경되어도 뷰는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거는 뷰에 대한 어떤 독립성에 대한 정의가 틀리게 설명된 내용입니다. 뷰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당연히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뷰를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DBMS도 있다. 예, 그런 뷰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뷰 생성 스크립트. 자, 아래에서 요런 게 있는데 뷰 생성 스크립트 요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출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SQL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자, 뷰 생성 스크립트 보니까 자, 이런 뷰를 만들 거예요. v 언더바 tbl. 자, tbl이라는 테이블에서 C1이 B이고 C1이 B이고 이렇게 세 개가 해당이 되죠. 또는 C1이 이제 널이네.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SQL에서 지금 from t v 언더바 tbl이죠.
얘가 4개의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에요. 요 4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웨어절부터 봐야죠. 네. C2가 200보다 크거나 같다. C2가 20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얘랑 없죠.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에 대한 sum C2 하면은 200 더하면 400. 죄송합니다. 그리고 C1이 B여야 한다. 예, 다행히 다 B네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번인가요? 예. 4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400인데, 우리 아마 해설집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해설집에는 정답이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특히 비유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는, 비유 생성 스크립트에 있는 조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조건, 모두 다 만족해야 하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SQL의 실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SQ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사원 테이블을 사원 아이디를 조회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로우넘 오버 파티션 바이 부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뭔가 번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오더 바이는 보면 연봉 DESC. 그러니까 연봉이 가장 높은 것부터 번호를 매기겠다라는 그런 이 인라인 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 인라인 뷰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썸 연봉을 sum 하는 거예요. 연봉을 sum 하는 건데 이것도 파티션 바이 부서 아이디 별로 저장을 하고 오더 바이 사원 아이디 로우 비틴 unbounded preceding이라는 건 앞에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앞에서부터 지금 and current row 지금 현재 로우까지를 합계를 내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순차적 합계, 그러니까 누적합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맥스 연봉 부서별 오더바이 연봉 DESC 하는 순서대로 이것도 로우 커런트 로우 로우즈 커런트 로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데이터에서 지금 현재 행 커런트 로우까지의 범위에서 가장 큰 연봉을 구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사원 아이디 콜 1은 제외하고 콜 2, 콜 3만 출력을 하겠다. 지금 보니까 이 로우넘 얘는 나중에 자 보면 웨어절에서 콜 1이 2인 거. 그러니까 즉 뭐죠? 두 번째로 부서별로 두 번째로 연봉이 많은 사람의 아이디를 하나씩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부서 번호가 이렇게 있으니까 부서 번호 100번에서 연봉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 2500이죠. 01번이 출력이 되어야 하고요. 01번 맞네요. 그 다음에 3, 4, 5 중에서 두 번째로 연봉 많은 사람 4번이죠. 이거는 근데 4개가 다 똑같아서 이렇게 7번도 이렇게 출력이 된다. 일단 이 웨어절로 먼저 그렇게 추려낸 다음에 자, 두 번째 행은 뭐죠? 첫 행부터 지금 행까지의 어떤 썸을 구하는 거죠. 근데 100번은 어차피 두 행밖에 없으니까 이거의 썸은 5500이 되는 거예요. 5500. 그죠? 5500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오더바이가 중요하겠죠. 오더바이가 두 번째 있는 거에 오더바이는 사원 아이디로 오더바이를
하는 거니까 자, 사원 아이디가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번부터 출력이 되는 거고 지금 부서 아이디 100번인 경우만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그 콜2 있죠. 이 콜2에 대한 내용. between unbounded preceding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나까지의 합계.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1번 것만 포함이 되겠죠. 2번일 때는 5,500이 되는 건데 부서별 합계가 다 나오는 거고 누적합이니까 2,500 그리고 5,500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자 부서번호 200번에서는 200번이 3개죠. 3개에서는 가장 적은 거 2,500 나오고 그 다음에 5,500 나오고 그리고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그러면은 2,500이네 찾고 그럼 얘랑 얘네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볼까요? 7,500 똑같고 여기에 3,000 2,500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맥스 연봉을 찾는 거잖아요. 맥스 연봉을 찾는 건데 맥스 연봉은 지금 보니까 연봉 DSC를 해가지고 연봉별로 큰 연봉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게 로우즈 커런트 로우 그러니까 로우즈 커런트 로우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전체 데이터에서 현재 행부터 현재 행까지 그러니까 그냥 내 거야 내 거만 출력하는 거예요. 내 연봉이 출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속임수 같은 거죠. 맥스를 구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러면은 연봉에서 전부 다 뭐 부서에서 최고 근데 여기에 보면 웃긴 건 이제 파티션 바이 부서도 없습니다. 그냥 내 거에서 내 거 중에 연봉의 최고 근데 연봉을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한대요. 근데 뭐 그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연봉이 나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숨겨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속지 않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긴 SQL이네. 이용 내역이 있고 지역이 있는데 실행하는 자 아래와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하는 SQL로 적절한 거. 지금 보면 한번 결과를 한번 볼게요. 서울에서 2014년 1월에 이용량, 2월에 이용량, 그 다음에 월별 서울의 합계, 경기도 똑같은 형태, 대전도 똑같은 형태, 그 다음에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단은 롤업 같은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룹핑 셋 아닙니다. 전체 합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보면 그룹핑 셋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룹핑 셋 있죠. 여기에 보면 그룹핑 셋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외 시켜도 됩니다. 이거 큐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역명 이용월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지역에 대한 합계 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 맞고 대신에 큐브를 썼으면 월별 합계도 나와야 됩니다. 월별 합계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월별 합계 없죠. 그래서 얘도 패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브, 그룹핑 셋, 롤업 특징만 알아도 빨리빨리 좀 뭔가를 제외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롤업만 남았는데 롤업에서 일단은 지역별 합계가 한 번씩 나오고 월별 합계는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월별 합계가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용 일시 이렇게 보면 이용 일시가 있는데 이용 일시 이건 뭐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자, 다른 데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이거는 월별 합계가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 1번을 먼저 읽어보면 자, 케이스 그룹핑 해가지고 지역명 when 0이면은 지역 전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역명을 써서 출력을 해라. 밑에도 보니까 0이면 월별 합계를 써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이면 지역 합계, 지역 전체,
그 다음에 1이면 여기 있죠. 케이스 when 그룹핑 한 개, 1이면 월별 합계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랬을 때 그룹핑한 결과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그룹핑이라는 함수예요. 그룹핑이라는 함수는 이게 1이 되면 뭐죠? 1이 되면 집계를 한 거다. 0이면 집계를 안 한 거다인데 지금 요 1번과 2번은 그거를 반대로 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그룹핑이라는 함수가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빈도를 가지고 나오는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좀 출력해 보시고 실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blacksql.sqld.kr 가셔가지고 한번 직접 실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쉽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에 대한 SQL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니까 자, 요거 먼저 볼게요. 자, EMP라는 데서 맥스 쌀을 구했어요. 그룹 바이 뎁트 NO. 뎁트 NO별 최고의 샐러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여러 행이 출력이 되는 그런 서브쿼리죠. 근데 이 앞에 요건 안 나오고 뒤에 있는 요 맥스 값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를 지금 요런 등호로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사실은 바로 에러가 납니다. 단일행, 왜냐면 얘는 단일행 서브쿼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비교 연산자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뭐 in이라던가 이런 게 와야죠. 예.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난다. 단일행 하위질이 2개 이상의 행이 리턴이 되었다. 여기에서 2개 이상의 행이 리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인 것 같고요. 부서별 최고 연봉보다 크거나 같은 사원을 구한다. 뭐 그런 의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의도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부서별 최고 연봉 전부와 크거나 같은 연봉을 가진 사원을 출력하는 쿼리, 뭐 이것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2인이라는 연산자를 썼을 때를 가정해서요. 그래서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부서별 최고 연봉 중 하나보다 크거나 같은 연봉을 가진 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뭐 정확하게 뭐가 틀렸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이 설명 자체가 바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 최고 연봉 중 하나보다 그 중에 하나보다 크거나 같은 연봉을 구하는 출력하는 쿼리는 이렇게 any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전부와 크거나 같은 연봉을 구하려면 이렇게 or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any와 or의 사용법이 바뀌어 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아래를 참고할 때 SQL 빈칸 기억에 들어갈 것은 무엇인가? 자, 요 실행 결과 이거 보면 뭐 롤업, 큐브 뭐 요런 그룹핑 셋 이런 게 나오는데 실행 결과 보면 널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널 있죠? 이거 앞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요. 롤업이에요, 롤업인데 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룹핑 셋은 이런 집계 부분 안 나옵니다. 예. 그냥 디네임에 대한 집계, 잡에 대한 집계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는 디네임과 잡을 묶어놨죠. 그럼 디네임과 잡이 같은 거에 대한 집계, 그 다음에 디네임에 대한 집계만 나올 거예요. 그죠? 얘는 그렇게 나올 거고요. 큐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디네임에 대한 집계 나오고 잡에 대한 집계 나오고 디네임과 잡에 대한 집계 나오고 전체에 대한 집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잡에 대한 집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dname, rollup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잡이에요. 잡인데 자, 롤업을 썼으나 롤업을 쓰면 뭐가 나와야 된다? 소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앞에 그룹 바이라고 되어 있겠죠. 그룹 바이라고 되어 있고 dname, 롤업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쓰이면 롤업만 같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앞에 일반 컬럼이랑 같이 쓰이게 되면 집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그래서 실패. 그래서 롤업이 보이는 dname, 잡. 그래서 dname과 잡에 대한 집계가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다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는 잡을 지우고 dname에 대한 집계 나오고 그죠? dname에 대한 집계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 지워지면 전체 집계가 한번 나온다. 요렇게. 그래서 요런 문제 요렇게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형태만 보시고 자 이렇게 71번부터 80번까지도 강의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